안녕하세요. 건샘수학의 건샘입니다. 자, 오늘은 서술형을 정복하기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서술형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 그 원칙은 바로 암산하지 마라. 서술형 만치는 지름길이다. 반드시 손으로 풀어라. 사실 이거 하나면 무조건 서술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서술하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항상 손으로 쓰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서술은 잘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5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중3 때까지 서술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고 단계적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특별한 교재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재를 결국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서점 가서 적절한 교재를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면 좋으냐? 먼저 서술형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칸을 채울 수 있는 칸 채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게 익숙해지면 줄을 채우기, 이게 익숙해지면 통짜, 전체를 다 서술해보는 이 순서대로 연습을 하는데요. 보통 교재들을 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재들은 칸 채우기를 시작해서 3, 4학년 때는 줄 채우기, 5, 6학년 때는 통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중학교 서술형에서도 이 순서대로 연습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또 이러한 교재를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평소에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도 서술형식으로 풀어라는 겁니다. 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이렇게 모습을 보겠는데요. 1학년 때는 뭐 간략하게 적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좋아지면은 글을 잘 채웁니다. 하지만 약간 산만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이것이 더 발전을 하면 2학년쯤 되면 상당히 깔끔하게 글을 쓰고 3학년 정도 되면 뭐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썼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완성이 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몇 년에 거쳐서 완성이 될 수 있는 게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식에 익숙해져라. 그리고 글은 간략히.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는 글쓰기를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학에서도. 그것은 초등학교 수학이 복잡한 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글로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글 많이 쓰면 선생님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글은 핵심적이고 간략히 수식을 잘 써야 됩니다. 수식을 특히 등식에 익숙해서 등식을 잘 써야 됩니다. 자, 여기 보여지는 그림처럼 이런 식이 있는데 아래로 내려서 해야 되는데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등식을. 식이 완전 엉터리죠. 사실 등식이 이렇게 전개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로 전개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도 결국 평소에 자꾸 써보면 발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를 풀 때 문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순서대로 풀어라. 근데 이때 절대 중요한 거는 암산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암산하면 수식이 빠질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자, 그래서 그림에 나오듯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2 건데요. 자, 분수 13분의 12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첫 자리의 숫자부터 소수점 아래 70번째 자리의 숫자까지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8점짜리. 자, 그러면 글대로 해주는 거예요. 먼저
13분의 12를 소수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표현을 했더니 규칙이 있네요. 순환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까지 찾아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이겠죠. 그 다음 말 그대로 첫 번째 자리부터 70번째 자리까지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의 식을 써서 전체를 구한 다음에 답을 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글대로 차례차례 풀면 아주 깔끔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술형이 8점짜리도 있지만 10점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 12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한 문제 때문에 엄청난 등급 하락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쪼개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자, 그래서 1-1 밑에처럼 이렇게 쪼개서 문제를 내는데 있는 경우 차례대로 풀면 됩니다. 차례대로.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섯 번째 완전 서술형, 그러니까 통짜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다 서술하는 경우 핵심적인 개념이나 공식을 먼저 간략히 서술하고 시작을 하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세련되고 깔끔한 서술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2-2 분수 28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이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13이다. 이를 만족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 a 값과 그때의 b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푼 학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은 제일 첫 자리에 상당 부분에 유한소수가 되려면은 분모는 2와 5분이어야 된다. 인수분해를 했을 때 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쓰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점수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고 깔끔한 서술형이 되겠습니다. 자, 3학년 거도 한번 볼까요? 중3 건데 여기를 보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첫째에 루트 30 빼기 x가 자연수가 되려면 30 빼기 x가 30보다 작은 제곱수여야 한다 라고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찍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쓴 서술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글씨나 그 내용은 조금 더 늘려 쓰는 사람도 있고 더 작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서술형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서술형에 약해하면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발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됩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암산하지 말고 손으로 풀어라. 이거 하나만 해도 서술형은 무조건 잘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건쌤이었습니다.